슈퍼차저까지. 그 다음은 아니겠지? 설마 이걸 주차를 하려는 거야? 테슬라를 탈 때 항상 느끼는 거지만, 일단 제가 지금 운전대에 손을 안 잡고 이렇게 간다고 해도 신고하실 사람 없겠죠? 네, 신고하실. 주차한 게 보이네요. 주차장에서 딱 주기장에 지금 서울인천 나우 10시 4분? 뭐야, 지금이 11시 20분인데? 왜 아무도 없지? 어찌 또 PD님을 만났습니다. 아, 다행입니다. 다행이에요. 아유, 날씨 좋다. 아우, 진짜 이렇게 날씨가 좋을 수가 있나? 일단은 우리 가야 되는 데가 어디라고요? 엠버시 스윗 바이 힐튼 사바나 에어포트. 오, 멀기도 머네. 중간에 충전을 안 하면 못 갑니다. 충전을 2번 해야 돼요. 51분 후에 슈퍼차저를 가게 돼 있습니다. 지금 12시 40분인데 도착이 5시야 그래서 하는 건 이렇게 누르는 거예요. 그리고 브레이크를 한번 밟아라, 이렇게 하게 돼 있습니다. 이건 꼭 해야 되는 건 아니야. 안 하도록 세팅할 수도 있습니다. 누르면 바로 출발하도록 세팅할 수도 있고. 후진으로 빼주는 거. 후진으로 빼주는 거 되죠. FSD 지금 무시하세요. 그리고 다시 전진으로 이렇게 됩니다. 전진 후진을 넣을 필요가 없어. 이 어디 가죠? 근데 이 어디 가죠? 아, 이렇게 가면 좋구나. 이건 상상도 못한 길인데, 저는 상상 못한 길을 얘가 알아서 이렇게 가네요. 아, 그렇구나. 저쪽으로 나올 생각만 했네, 나는. FSD가 제가 올 때마다 발전하니까 자꾸만 놀래요. 일단 컴퓨터가 풀 셀프 드라이빙 컴퓨터 4입니다. 그러니까 테슬라가 요즘 하드웨어 3.0, 하드웨어 4.0 이렇게 얘기하는데 4.0이에요. 이 4.0 이후에 또 하나의 버전이 지금 준비되고 있습니다. 5.0 지금 준비되고 있고요. 자꾸만 발전해.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그런 얘기 했죠. 자꾸만 발전하기 때문에 그걸 기다릴 필요는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꾸 발전하면 기다려야 되는 거 아닌가?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지금 소프트웨어는 버전 12가 들어가 있고요. 풀 셀프 드라이빙은 13.2.8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저희가 와, 자율주행 진짜 신기합니다, FSD 정말 완벽하게 되네요 라고 했던 게 12였어요 12점 몇이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거기서 한 단계 더 넘어가서 훨씬 더 안정적으로 바뀐 게 13입니다 또 걸렸다. 눈이 딴 데 보면 자꾸만 이렇게 경고를 해서 이제는 앞을 지켜봐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아직까지도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일단 프리컨디셔닝을 시작한 걸 볼 수 있고요. 프리컨디셔닝을 하는데 지금 목적지까지 44분인데 벌써 프리컨디셔닝을 하나? 그러니까 프리컨디셔닝이라는 게 단순하게 스위치 켜고 끄듯이 딱 지금부터 작동,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단기적인 관점에서 프리컨디셔닝을 하기도 합니다. 배터리라는 건 한 25도 정도에서 최적의 효율을 내니까 겨울철에는 온도를 좀 올려서 20도에 가까운 온도를 어떻게든 만들어 놓고 거기서 충전을 한다, 이런 의미고, 여름철에는 배터리의 온도를 좀 낮춰서, 그래서 슈퍼차저에서 열이 좀 올라가더라도 그게 타겟 온도를 벗어나지 않도록 하는 그런 냉각 시스템을 더 많이 작동시킨다 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프리컨디셔닝이라는 게 반드시 열을 올린다, 이런 뜻은 아니다. 열을 내리는 것도 있고 올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선글라스 끼고 있으면. 선글라스 끼면은 조금 딴 데 봐도 되나? 딴 데 봤는데 모르네? 와, 선글라스 끼니까 훨씬 낫구나. 와, 앞으로 선글라스 꼭 껴야 되겠다. 이제부터 리뷰할 게 없어. 리뷰할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동차 리뷰할 때 점점 할 게 없어집니다. 막 이렇게 운전해도 뭐 특별히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 이렇게 운전한다고 해서 뭐 무슨 불법도 아니고, 신고하신다는 분은 또 계실지 모르겠다. CIA에 신고하시는 거 아니에요, 혹시 또? CIA에 신고하셔도 어쩔 수 없습니다. 이게 정상적인 운전이에요. 근데 스마트폰을 하면 안 되지. 그건 안 되는데, 그 밖의 것들은 그냥 허용이 됩니다. 뭐예요? 아, 지금 선글라스 때문에 못 본다? 아, 선글라스를 안 끼면 그럼 핸들을 아예 안 잡고도 갈 수 있는데, 선글라스를 꼈으니까 네가 핸들을 가끔씩 잡아줘야 돼, 요 얘기였던 것 같습니다. 급제동 상황, 급제동 하나, 급제동, 앞차 급제동 했는데 사뿐하게 제동해 주네요. 아, 부드러운 거 봐. 와, 이 부드러움 보세요.
설려다가 다시 출발하니까 얘도 조금 더 감속했다가 스무스하게 이렇게 가는 거 굉장히 세련되게 운전했죠. 6월부터 테슬라가 이제 완전 자율주행 택시를 내놓는다고 하는데, 택시가 나오면 그때부터는 스마트폰 봐도 되지. 일론 머스크 말로는 텍사스에 완전 자율주행 택시가 6월에 존재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그게 뭐 어떤 게 될 거다, 테슬라의 사이버캡이 될 거다, 이런 얘기는 없었어요. 사이버캡이 될지 다른 게 될지 우린 모르지만 어쨌든 완전 자율 택시를 한다고 하니까 테슬라 모델 3로 할 수도 있겠죠. 모델 3가 완전 자율 택시로 나온다, 그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지금 상태에서도 이걸 자율주행 택시다라고 말했을 때 이걸 아니라고 얘기할 수가 없거든요. 오로지 이 운전자가 운전 잘하는지를 모니터링하는 요것만 꺼버리면 돼. 꺼버리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어떻게 이거보다 더 잘 운전할 수가 있어. 오, 이런 상황 전혀 걱정이 없습니다. 꼬불꼬불꼬불 산길, 이런 것들 전혀 걱정이 없어요. 중간에 차가 껴들어 나보다 훨씬 잘합니다. 지금은 법적인 제약만 풀어주면 되는 상황인 것 같이 느껴져요. 이렇게 한 번씩, 지금 제가 선글라스를 꼈기 때문에 자꾸만 한번 잡아보라고 계속 얘기를 하는 건데, 이런 상황만 제외하면 이미 시행된 거죠. 이미 자율주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슈퍼차저 앞에서 딱 이렇게 주차까지 하진 않겠죠? 아, 슈퍼차저에서 어떡하나? 그거 진짜 궁금하다. 슈퍼차저에서 주차가 되면 진짜 대박일 것 같은데. 아무튼 앞으로 26분 남았습니다. 슈퍼차저에서 주차가 되는지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슈퍼차저까지 가는 과정인데요, 램프 빠져나가는 거 문제 없죠. 당연히 잘 되죠. 문제는 슈퍼차저에 충전하는 데까지 잘 설 것인가, 그게 문제예요. 자, 일단 여기까지는 만족스럽습니다. 아직 한 번도 개입하지 않았어요. 개입할 일이 사실상 없다. 여기로 가야 되는데, 여기서 어려워? 여기서 어려워? 아, 노턴 온 레드가 있구나. 어려워서 선 줄 알았어요. 저거 어떻게 봐? 저거 어떻게 봐? 요런 표지판 어떻게 봐? 이거 꺾었을 때 바로 여기 딱 있는데, 이 동네 로컬이 아니면 좀 모를 수 있는, 그래서 사고 나면 독박 쓸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도 알아서 서주네요. 맥도날드는 아니고 맥도로 가고 있습니다. 맥도로드. 아, 맥도날드 가고 싶다. 슈퍼차저에 뭐가 많이 있겠죠. 보통 미국의 슈퍼차저들은 어디 좀 쇼핑몰이나 어디 식당이나 이런 데 많이 몰려 있어요. 왜냐하면 그 쇼핑몰이나 식당이나 이런 데서 테슬라 충전소가 있으면 주변에 이 몰이 완전히 활성화된다는 거예요. 어쨌든 돈이 좀 있는 사람이고 그거 충전하는 동안에 뭐라도 하니까.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테슬라 슈퍼차저가 그만큼 유인책이 있다고 많이들 생각할 텐데, 양보해 준 것을 인지하고 꺾었습니다. 그래요. 이게 슈퍼차저까지 되진 않겠지, 설마? 안 될 거라고 생각하고 왔습니다. 여기서부터 운전 내가 해야 되겠지. 저희 슈퍼차저 있어요. 여기 슈퍼차저 있고, 오른쪽에 데스티네이션이 있다고 하면서 슈퍼차저까지 뭔가 멋있어. 약간 미래 같은 느낌이에요. 슈퍼차저 앞에 오면. 이 다음은 아니겠지? 설마 이걸 주차를 하려는 거야? 주차해. 주차를 해? 이건 좀 선 넘지 않나? 이씨. 뭐야? 끝났어. 끝났어요. 이게 되네? 이게 왜 되지? 진짜 말이 되냐고. 붙여놓은 거 보세요. 여기 이렇게 딱 세워놨어. 여기 충전 그냥 꽂아주면 되지. 그냥 꽂아. 끝났습니다. 이게 끝이야. 이러면은 충전하는 거예요. 이제 그냥 가서 뭐 먹거나 커피 마시거나 화장실 가거나 하면 돼요. 여러분들의 방광이 이 충전 배터리보다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화장실 한번 갔다 오는 동안에 충전은 다 돼 있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운전하면 되는 거죠. 지금 여기서 몇 분 충전하면 되냐면 6분만 더 충전하면 된다고 써 있죠. 6분만 더 충전하고 출발하면 이 목적지까지 가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라는 겁니다. 워낙에 테슬라 슈퍼차저 있으면 이런 데가 장사가 잘 되니까 슈퍼차저를 대거 경쟁적으로 설치하려고들 해요. 충전이 얼마나 됐지? 74%가 됐어? 뭐야 이거? 지금 자동으로 닫아? 와, 미쳤다. 2시간 16분 후에. 그게 그런 게 이렇게 해서 또 간다고? 깜빡이 켰고 차가 지금 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걸 기다리고 있는 거겠지. 저놈이 무슨 짓 할지 모르니까. 자, 저놈 지나가니까
갑니다. 어떤 분들은 궁금하실 거예요. 아니 그냥 100% 충전하고 가지 왜 100% 충전을 안 하고 조금 충전하고 또 가서 또 조금 충전하게 만드냐 이러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유가 있습니다. 충전을 할 때 80%까지는 그래도 빠르게 충전되는데, 충전을 더 하면 할수록 충전 속도가 느려지기 때문에 낮은 상태로 계속 유지하면서 충전을 하도록 그렇게 플래닝을 짜주는 거예요. 충전소에 도착했을 때 한 10% 정도가 됐을 때 도착하게, 그래서 거기서부터 최고 충전 속도를 유지하고 거기서 한 60% 정도를 또 충전하고, 이런 식으로 운전을 해서 그래서 목적지에 갔을 때 최종적으로 충전량이 부족하지 않게, 그리고 중간 단계에서도 최고의 충전 속도인 상황을 길게 가져가서 그래서 전체 소요되는 시간 자체를 줄일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짜주는 거죠. 테슬라가 이렇게 이런 걸 가리켜서 라우트 플래닝이라고 얘기하는데, 라우트 플래닝을 굉장히 잘 짜는 거죠. 그냥 삶이 바뀌잖아. 자동차라는 게 주는 그 가치, 효용, 이런 것들을 일론 머스크 말 맞다나 그 효용 가치를 500%로 1000%로 더 올려줄 수 있는 그런 기술은 그동안 없었다는 거예요. 자동차가 계속 발전했지만 자동차가 가진 효용성은 하루에 1시간 반 운전하는 거 정도다. 하루에 1시간 반, 2시간까지 운전하면 정말 많이 하는 거다. 나머지 22시간은, 그러니까 결국에 하루에 5% 밖에 운전 못 하는데 당연히 24시간 운전하게 해야지. 세상에 자동차만큼 효용성이 떨어지는 물건이 어딨어. 이 세상 모든 물건 중에 내가 살 수 있는 소비재 중에 가장 비싼 게 자동차인데 가장 덜 사용하는 게 자동차다. 이거를 더 사용할 수 있게 만드는 기술이 있다면 얼마나 대단한 일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죠. 상품 자체, 제품 자체의 의미를 완전히 바꿔놓는 기술이 FSD라는 거죠. 자, 그런 면에서 지금 FSD 대단한 기술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희만 해도 만약에 FSD가 없으면 이거 목적지까지 차 몰고 가겠습니다 이 생각을 못 했을 거예요. FSD가 없었으면 어떻게 운전하고 가? 편도 4시간 반인데, 편도 4시간 반을 그냥 갈 수는 없죠. 그리고 일하고 다시 또 와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쉽지 않은데, FSD가 있음으로 해서 이 자동차의 활용 가치가 훨씬 더 높아졌으니까. 자동차를 99% 해주는 것과 100% 해주는 건 그냥 다른 세상입니다. 왜냐면 99% 해주면 1%를 위해서 결국에 운전면허증이 있어야 되죠. 결국에 술 마시면 안 돼. 그러잖아요. 근데 만약에 100%가 딱 되는 순간부터는 운전면허증이 필요 없을 겁니다. 이 운전석에 앉아도 운전면허증 없이 여기 앉을 수 있을 거예요. 초등학생이 여기 앉아서 학원 갈 때 라이드 해줄 필요가 없을 겁니다. 테슬라 있으니까 테슬라 타고 갔다 와. 초등학교 애한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100이 되느냐, 이게 정말 중요한 관건인데, 지금까지는 저희가 여기까지 지금 2시간 넘게 운전하면서 100% 테슬라가 있습니다. 출차부터 주차까지 한 번도 제 손을 댄 적이 없어요. 그냥 테슬라가 다 할 수 있다. 이 정도 되면 100 아닌가? 운전면허증이 필수적인 시대가 머지않았다. 지금의 초등학생이라면 운전면허증을 안 따게 될 것 같습니다. 영원히 없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딜레마가 기업 입장에서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진짜 큰 문제죠. 그러니까 지금 기업이 이 자동차를 500%, 1000% 더 이용할 수 있게 만든다는 거잖아요. 테슬라 입장에선. 그러면 문제는 자동차가 500%, 1000%만큼, 그러니까 5분의 1, 10분의 1만큼 덜 팔린다는 거예요. 지금 도요타가 1000만 대를 팔고 있잖아요. 100만 대 판다는 얘기입니다. 도요타가 100만 대를 파는 시대. 전 세계가 1억 3천만 대를 매년 팔고 있는데 1300만 대밖에 못 파는 거예요. 전 세계가. 심각한 문제가 생기겠죠. 근데 이건 좀 바꿔서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자동차라는 건 판매 대수로 얘기하는 몇 안 되는 물건이었어요. 생각해보면 판매 대수로 따지는 물건은 별로 없습니다. 우리는 100만 대만 팔았어요. 100만 대 팔았는데 거기서 1000만 대 판 회사보다 수익이 더 많이 발생하면, 그러면 그게 더 낫지. 그런 의미에서 테슬라가 실제 자동차의 10배의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는 물건이라고 얘기했을 때 그 의미는 아주 중요한 의미로 받아들여야 되겠죠. 그걸 바꿔 얘기하면, 기존에 네가 자동차를 살 때 3천만 원 주고 하루에 1시간, 2시간 타는 차를 샀지? 그러면 그걸 24시간 운행 가능하게 하면 얼마를 줘야 될까? 3천만 원이 아니라 3억 원이라도 너는 이득이겠네? 라는 얘기죠. 3억까지는 아니겠지만 한 대당 1억에 팔아도 그만큼 효용 가치가 있다면 그만큼의 비용을 더 지불할 수 있는 자동차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FSD라든지 이 소프트웨어의 가치는 그만큼 중요한 거다. 기존까지 자동차 회사들은 이런 자율주행에 대한 것들이 중요하다고만 생각했지 얼마나 의미 있는 것이라고는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율주행이라는 건 누군가 하면 좋은 거 아니야, 자율주행이라는 게 되면 안 되는 것보단 당연히 낫지 라고만 생각했던 거예요. 거기다가
얼마를 투자해서 얼마를 걷어들일 수 있을지에 대한 생각을 못했던 거죠. 테슬라는 처음으로 이 소프트웨어 자체에 1000만 원이라는 말도 안 되는 돈을 책정한 회사입니다. FSD는 그만큼 의미 있는 거고 그만큼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거라는 거죠. 그런 것들을 테슬라와 일론 머스크는 미리 내다본 거죠. 다른 회사들은 그걸 못했던 거고요. 자, 어쨌든 FSD의 의미, 진짜 엄청난 의미를 담고 있다라는 걸 지금 다시금 깨닫게 되고요. 우리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빠르게 이 정도의 기술을 우리도 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소프트웨어를 구입해서라도 빠르게 따라가 줄 필요가 있어 보이네요. 자, 지금 가고 있는 곳은 슈퍼차저로 가고 있습니다. 오, 들어오는데. 오, 야, 진짜 저라면 못했을 겁니다. 저라면 이거 떨려서 못했을 것 같고. 슈퍼차저 저기 있는데 얘 어디 가죠? 뭔가 좀 헤매는 것 같죠? 나가? 우리를 실망시키고 있어. 갑자기 마지막에 헤맵니다. 여긴가? 이러면서 헤매고 있어요. 아, 잠깐만, 다시 나갔다 올게. 이러면서 지금 다시 나가고 있습니다. 아닌 것 같으면 거기서 멈춰 있어도 될 것 같은데. 저기 차 오는데요? 제 깜빡이 켠 걸 본 건가? 자, 여기 슈퍼차저가 저기 있는데 잘못 들어간 거 맞구나. 아, 잘못 들어갔으니까 다시 들어간 거야. 저기 되는 줄 알았는데 저기 길이 아니네 이러면서 다시 나갔다 들어왔습니다. 와, 쫄린다. 와, 쫄린다. 어디 쉐보레가 여기 충전을 하고 있지? 테슬라 충전소에서 스톨 1D가 고장났대요. 1D에다가 충전하려고 했는데 거기가 고장났다. 지금 그러면서 다른 데다가 충전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알겠어. 파킹을 이게 지금 상황에서는 안 되는 모양이에요. 테이크오버 할 준비해라. 주차를 한 번에 안 해줘서 굉장히 삐지네요. 주차선을 어떻게 이렇게 잘 보여주나 모르겠어요. 자, 아무튼 마지막에 딱 한 번, 그러니까 4시간 동안 운전하는 동안에 10초 운전했는데 4시간에 10초가 굉장히 언짢습니다. 아니, 내가 왜 이걸 주차를 내 손으로 해야 돼? 이런 느낌이 살짝 들어요. 이 자식이 이게 말이 되나? 이런 느낌인데, 아무튼 나가서 충전하겠습니다. 프리컨디셔닝도 됐고 하니까 이제 한번 해보도록 하죠. 버튼 누르면 열립니다. 꽂으면 끝나요. 자, 끝! 이러면 충전되는 겁니다. 이렇게 돼야 되지 않습니까? 이 가벼운 것도 봐. 이렇게 가벼워야지. 7분만 더 충전하면 된다고 합니다. 7분 더 충전하면 되는데 지금 제가 화장실을 가고 싶어서 방광이 배터리보다 약하네요. 확실히 졌습니다. 자, 그럼 화장실로 갔다가 다시 7분 후에 다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장실 갔다 올게요. 해놓고 자동으로 닫히고 저는 또 출발하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손을 떼고 페달도 떼고 그럼 알아서 후진을 넣어주고요. 그리고 알아서 차를 돌리네요. 굉장히 타이트한 곳인데 한번 왔다리 갔다리 한번 할 모양이죠. 조금 더 과감하게 가까이 갔어도 됐을 텐데 조금 안전하게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 가지 불만이 생겼습니다. 뭐요? 충전을 왜 내가 해야 되죠? 그러니까 전에는 그 느낌이 전혀 없었는데 지금 충전하면서 굉장히 이상하게 느껴집니다. 내가 왜 저걸 꽂아야 돼? 차를 섰으면 당연히 지가 꽂아줘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그냥 딱 듭니다. 아이고, 또 이거 걸렸네. 2차로를 넘어가는 짐을 실어 나르고 있기 때문에 이 16번 고속도로가 지금 말이 아닙니다. 저 차를 추월을 할 수는 없겠죠. FSD가 만에 하나 나 올림픽대로로 가고 있는데 올림픽대로에 지금 누가 출근하고 있어. 그래서 올림픽대로가 막혀. 이거 우회하게 해줘. 올림픽대로 아닌 길로 추천해줘. 이런 기능이 있으면 좋겠는데 그게 없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사람이 어쩔 수 없이 개입해서 운전해야 된다. 이게 조금 언짢은 부분이고요. 충전, 요것도 좀 언짢은 부분. 그리고 그러기 안 되는 게 이게 또 언짢기도 하네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당연히 그쪽으로 갈 겁니다. 테슬라는 자동으로 충전되는 로봇이 충전을 해줄 거예요. 머지않았습니다. 그거는 꼭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당연히 될 겁니다. 처음에 일론 머스크가 X를 살 때 대체 저걸 갖고 뭐 할 생각인가 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생각해보면 X를 설치한 사람, 우리나라에서는 X가 트위터가 그렇게까지 대세는 아니지만 미국에서는 트위터를 다 깔아놨거든요. 모든 사람들의 폰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X를 이용해서 온갖
앱을 확장시킬 수 있습니다. 슈퍼앱이라고 요즘 말하고 있는 그런 슈퍼앱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X는 그 자체가 엄청난 데이터베이스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말이 실시간으로 들어오는 거죠. 일론 머스크가 처음에 이 X를 살 때만 해도 그거 왜 사냐? 라고 했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거 신의 한 수다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록 AI가 일론 머스크 말에 따르면 가장 빠르고 가장 똑똑하다고 얘기하거든요. 실제로 저희가 사용해봐도 챗GPT보다 훨씬 더 빠르게 응답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사용량이 상대적으로 챗GPT보다 적으니까 그런 것일 수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실제로 더 똑똑한가? 이것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으니까 그건 아마 조금 더 시간을 갖고 살펴볼 필요가 있어 보여요. 그럼에도 저희가 실제로 사용해보면 저희 환경에는 그록이 더 잘 맞는 것 같습니다. 일단 빠르기도 훨씬 빠르고 이해하기 수월한 방식으로 정리를 해줘요. 그래서 챗GPT는 뭔가 좀 감성적인 면이 있다면 그록은 더 똑똑한 면이 확실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이 결국에 되겠죠. X, 그록이 테슬라에 합쳐질 겁니다. 테슬라 FSD가 되면서 저희가 느끼는 감정은 심심하다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앉아 있어야 되는 거. 이 가만히 앉아 있는 걸 이걸 참지 못하겠어요. 그래서 어쩌면 차 안에 있는 카메라로 셀카를 찍고 아니면 뭐 주변 환경을 찍고 하늘을 보고 하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런 것들을 X에 포스팅하고 이런 것들을 그록을 통해서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그록은 사람의 말을 그만큼 잘 인지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그록을 통해서 이 자동차의 여러 가지 기능들을 작동시키게 하고 뭐 오늘의 해야 될 일들을 안내해주고 뭐 식당에 간다든지 아니면 스타벅스로 안내해줘 라고 했을 때 그록이라면 당연히 스타벅스에 갔을 때 평소 드시는 것처럼 아이스 아메리카노 시켜드릴까요? 그래서 가면 바로 픽업할 수 있게 해드릴까요? 라고 물어볼 수 있겠죠. 그런 것들이 가능해지는 게 이제 챗 AI와 그리고 이 테슬라가 결합됐을 때 그런 시너지가 날 수 있겠죠. 기본적으로 테슬라에는 FSD 칩이 장착되어 있고요. 이건 강력한 AI 컴퓨터입니다. 옛날 같으면 슈퍼컴퓨터급이라고 얘기했을 것 같은 그런 정도의 퍼포먼스이기 때문에 이 정도의 칩을 그냥 놀리는 건 말이 안 되죠. 이 칩을 이용해서 AI적으로 다양한 서비스들이 가능한 그런 시점이 멀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 다양한 AI를 통해서 이 운전자가 먼 거리를 가는 동안에 영상을 본다든지 스마트폰을 본다든지 이런 것들을 하는 건 금지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하지 않고라도 운전자가 즐겁게 이 운전을 할 수 있도록 즐겁게 이 멈춰있는 시간을 즐길 수 있도록 AI 서비스를 잘 결합해 줄 걸로 예상됩니다. 너무 좋잖아요. 이런 길을 가면서 와 미국 도로 와봤어요. 지금 너무 멋지죠? 샵 스프링필드 이런 거 할 수 있죠. 샵 심슨 이런 거. 일론 머스크가 벌이는 여러 가지 일들을 놓고 봤을 때 전혀 동떨어져 있는 너무나 다른 일들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가만 보면 그것들이 시너지가 납니다. 시너지 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어요. 테슬라 로보택시 같은 걸 만약에 사람들한테 깔게 하려면 로보택시 앱을 새롭게 만들어야 될까? 아니죠. X에서 그냥 하면 됩니다. X라는 말 자체가 뭐예요? 트위터를 X로 바꾼 이유는 도대체 뭘까? 아니 저 사람 미쳐서 그런 거야 라고 그냥 간단하게 말해버릴 수 있겠죠. 하지만 뭔가 이유가 있지 않았을까? 이유가 있죠. X는 뭐든지 될 수 있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로보택시를 부를 때 뭘로 부를까? X로 부를 거예요. X앱은 누구나 깔려 있으니까. AI를 할 때 어떤 앱에서 할까? X에서 할 겁니다. 오늘 나의 스케줄은 어떻게 되는지 알려줘. 그러면 X가 나한테 필요한 곳까지 차를 불러주고 차에 태워주고 내가 오늘 해야 되는 일 중간에 어떤 곳에 가서 식사를 해야 되는지 어떤 곳에서 커피를 마셔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계획을 세울 겁니다. 그런 것들을 세워서 거기에 미리 주문을 하겠죠. 미리 예약을 하고 이 AI 입장에서 오늘은 결혼기념일이야, 오늘은 여자친구랑 300일째 되는 날이야, 기념품 좀 사갖고 가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런 다양한 것들을 제안하고 그런 것들을 실제로 구현해내는 거,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X도 당연히 필요할 거고 그록도 당연히 필요할 겁니다. 그리고 테슬라 자동차도 당연히 필요하죠. 슈퍼차저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지금 다 낱낱이 흩어져 있는 이런 것들을 시리즈 드라마에서 이 여러 가지 떡밥을 던지고서 나중에 회수하듯이 그렇게 어느 순간에 이렇게 쫙 모아서 회수하는 그런 카타르시스를 느끼게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해보게 됩니다. 요거 못 가네. 와, 요런 교차로 못 가는구나. 개입해야 되겠습니다. 한번 가속 페달 밟아줬어요. 딴 건 안 하고 가속 페달 한번 밟았는데 어쨌든 개입은 개입이죠. 야, 요 상황이 안 되는구나. 일드 표시 있고 회전교차로에서 끊임없이 차가 오는 경우, 저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죠? 내가 머리를 들이밀고 너 오지마 요걸 한번 해줘야 되는데 그게 회전교차로에 대한 노하우가 부족한 것 같아요. 미국 사람들도 좀 부족합니다. 자, 목적지까지 11분 남았네요. 야, 이 상황에서 간다고? 지금 비보호 좌회전이거든요. 근데 차가 끊임없이 오고 있어요. 이 상황에서 야, 제가 지금 좌회전할 걸 어떻게 예측하고 지금 깜빡이 켠 거 본 거예요. 깜빡이 켜고 지금 차선 약간 좌회전 차선으로 딱 들어가는 걸 보고서 바로 딱 들어왔습니다. 이거 저 정도 안 되면 못 들어가는 거거든. 야, 대단하다 대단하다. 이렇게 도착했습니다. 와, 여기서 주차를 할까요? 자, 그럼 여기다 주차하면 오토파크 레디. 이렇게 파크를, 뒤에 차 온다 차 온다. 아니, 차들이 왜 이렇게 갑자기 파킹을, 보통 미국 사람들은 전진 주차를 하는데 테슬라는 오토파킹을 하면 주로 후진 주차를 하니까 주변 사람들이 잘 예측을 못한 것 같아요. 담그려고 진짜 욱 하고 들어가네. 무사히 왔습니다. 무사히 왔어요. 여기 엠베시 스위트라고 하는 사바나에 있는 호텔이에요. 차는 뭐 이런 상태, 엄청 달려온 거죠. 만만치 않은 거리를 달려왔고요. 그렇게 달려오는 동안에 제가 개입한 건 딱 두 번 개입했는데, 두 번 개입한 것 중에 하나는 테슬라 충전소에서 충전을 하는 장소로 들어갈 때 한 번, 그리고 회전교차로에서 계속 들어오는 차들이 있을 때 계속 직진하듯이 막 들어오면 거기서 내가 들어가겠다는 제스처, 부딪힐 듯이 가야 되는 그런 상황 한 번. 그러니까 총 두 번을 내가 개입했는데 꼭 개입해야 되는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꼭 개입하진 않았어도 됐지만 속 터져서 개입한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앞에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차가 가고 있었는데 그런 상황에서 길이 막히니까 어지간하면 다른 길로 가면 좋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저희가 우회했던 적은 있는데 이건 개입이라고 하긴 조금 어렵죠. 어쨌든 그래서 제가 개입된 건 총 두 번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운전하고 오라면은 도저히 못 왔을 것 같은 그런 거리를, 생소한 미국 도로를 이렇게 무사히 잘 오게 됐고요. 내일 또 이제 행사를 마치고 또다시 애틀란타로 4시간 반, 5시간 정도를 또 운전해서 가야 되기 때문에 FSD의 도움을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저는 모카 김한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차의 이야기, 세상은 넓어 차들은 달려가지, 하나 둘씩 펼쳐지는 차의 모험, 바퀴 아래 세상은 무궁무진해.